자,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여기 제목 있죠? 조그맣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대 눈동자의 건배. 그대 눈동자의 건배.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집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집. 히가시노 게이고는 뭐 워낙 유명한 일본 추리소설 작가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단편집인데요. 단편 추리소설을 읽는 거는 일단은 무엇보다 심플해서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장편은 이제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다 못 읽으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범인 잡을 때까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번에 나눠 읽어야 되는데, 단편은 궁금한 스토리의 결말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집을 제가 두 번째 읽어보거든요. 예전에 그 제목 뭐더라? 무슨 스튜어디스 두 명이 나와서 이제 활약을 펼치는 그런 단편집이 있거든요. 주인공은 똑같은데 사건이 단편으로 이어지는 거. 사건은 뭐 구름 위에선가 뭐 어쩌고 뭐 그런 뭐 있어요. 아마 뭐 구름 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집을 읽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그대 눈동자의 건배, 이 단편집이 제가 볼 때는 더 재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 재미가 있었고요. 첫 번째 단편집 새해 첫날의 결심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제일 좀 재미없었던 게 이제 새해 첫날의 결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털 베이비, 애기 빌려서 로봇 아이를 빌려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요것도 좀 재미없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미래 시대에 대한 어떤 미래 시대의 어떤 흐름을 예상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스토리 같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있는데, 고양이 뇌 바꾸는 게 있는데요. 고양이 뇌 바꾸는 게 어디 갔지?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재미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어디 갔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크리스마스 미스터리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미스터리랑 그 다음에 수정 염주, 이것도 좀 재밌었고요. 크리스마스 미스터리랑 수정 염주, 이거 두 개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일단 크리스마스 미스터리는 어떤 배우가 이제 어떤 인기 작가하고 사랑을 나누는데요. 이제 TV 나오는 연예인 배우가.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그 작가가 이제 그거 배우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연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 배우가 그 작가 덕에 성공을 했었다가, 이제 이 배우가 이제 또 다른 좀 젊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작가와 이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작가가 연예계에서 어떤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작가와 이별하게 되면은 연예계에서 이른바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가 이 작가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살인을 약을 먹여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죽었다고 이제 철석같이 믿었는데 살인이 성공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파티장에 이 여자가 유유히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이 남자 배우가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추리의 묘미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이 여자 작가는 이제 그 남자의 그 만행을 아는지, 혹은 안다면은 복수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흘러가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염주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수정염주는 어떤 시간여행이 한번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읽은 지 한 2, 3일 지나다 보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대 눈동자의 건배였나? 119.
그대 눈동자의 건배. 아, 이거 아닌데. 그대 눈동자의 건배 아닌데. 아, 고장난 시계. 맞다. 고장난 시계라는 또 단편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고장난 시계. 181쪽 고장난 시계.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고장난 시계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죠. 그래서 이른바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된다. 이런 일을 맡게 돼요. 의뢰를.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 물건이 안 보여서 찾다가 그 집주인이 오게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치려고 그 집주인을 밀쳤는데 그 집주인이 넘어지면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완벽한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그러한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자기가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장난 시계라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요. 고장난 시계가 이제 고장난 시계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이런 류의 부분은 상당히 클래시컬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시계의 트릭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소설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클래식한, 그러니까 이제 시계의 트릭이 어떤 추리 소설이나 서스펜스 영화를 보면 시계의 트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난 시계에 나오는 가난한 주인공,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장난 시계가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뭔 말이냐면 일부러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경찰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시계의 시간을 엉뚱한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시계를 부서뜨려 놓으면은, 경찰은 시계가 그 시간에 부서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어떠한 해프닝이 벌어졌고, 그래서 시계가 깨진 것이고 그 시간이 단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범인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클리셰해. 그러니까 너무 추리 소설의 어떠한 너무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너무 흔한 어떤 트릭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시계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시간에 혼돈을 주기 위해서 시계를 부러뜨린 게 아닌데, 마치 이제 그 주인이 넘어져서 봤더니 그 주인의 손목 시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리고 시계는 멈춰 있고요. 그것이 마치 누가 봐도 경찰한테 엉뚱한 시간을 혼돈을 주기 위한 그런 트릭으로서 범인이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는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범인이 고민을 해요. 이 시계를 어떻게 할까? 어떤 너무 고전 추리 소설에 나올 법한 트릭, 너무 흔한 트릭인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그 트릭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트릭을 만드는 듯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찝찝해서 그 시계를 가져갔다가, 그러고도 이제 안심이 안 되어서 시계방에 가서 그 시계를 고친 뒤 시계를 정상으로 가게 한 다음에 다시 사건 현장으로 와가지고 그 범인의 손목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다시 채우고, 그러고 다시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이 범인이 잡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어쨌든 지금 그대 눈동자의 건배는 사실 이제 추리 소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즐거움을 위해 읽는 것이, 어떤 추리 소설을 통해서 어떤 정보라던가 어떤 미래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크게 얻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단편집이니까 정말 재미로 상당히 읽어볼 만한 상당히 괜찮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